네, 발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Fibrillary Gelation and Dedoping of PDAPSS Fiber for Integrated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 and Circuit입니다. PDAPSS를 아이온 리퀴드에 서서히 방사시켜서 길다란 섬유 형태로 뽑아냈다는 점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폴리에틸렌이민 용액에 잠그는 과정을 거쳐서 디도핑을 시켜가지고 기존 피다 PSS랑 다르게 어큐뮬레이션 모드로 작동시킨 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 네,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입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다 PSS를 섬유 형태로 뽑아서 섬유질의 OECT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피다 PSS를 방사시키는 데 쓰이는 이온액은 생체 친화성이 좋은 아세틸콜린을 사용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소자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다 PSS를 섬유 형태로 뽑아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1.1%의 피다 PSS를 마이너스 80도씨에서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동결 건조시켜서 솔루션인 그 물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DI 워터를 다시 채워서 2.5%의 고농도 피다 PSS 용액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울트라소니케이션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고정시키게끔 그런 공정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제작한 고농도 용액을 시린지 펌프를 이용해서 아세틸콜린 용액에 0.1ml per minute 속도로 천천히 주입합니다. 완성된 섬유를 콜렉션 바로 걸러낸 후에 DI 워터에서 클리닝하고 150도에서 1시간 동안 얼링 해줍니다. 두 번째는 전도동 섬유에 디도핑을 가해주는 과정입니다. 아세틸콜린과 물이 1대1 질량 비율로 섞인 용액을 솔벤트 삼아서 PEI 용액을 제조합니다. 이 용액에 앞서 제작한 피다 PSS 섬유를 6시간가량 담가뒀다가 DI 워터로 헹구고 어넬링 과정을 가해줍니다. 음, 잠시만요. 네, 이렇게 앞에서 제작한 그 섬유질이 피다치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보자면요. 피다 PSS가 물에 잘 녹아서 그 솔루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친수성 PSS 캐핑 레이어가 물이랑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피다 PSS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녹아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런 피다 PSS가 고농도의 이온의 계면과 만나게 되면은 PSS를 감싸고 있는 물 분자가 크기가 큰 이온 분자에게 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 분자가 잠시만요. 지금 교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교수님 수락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원리 먼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섬유질이 피다시 만들어지는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피다 PSS가 물에 잘 녹아서 솔루션 형태였던 것은 그 친수성의 PSS 캐핑 레이어가 물과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피다 PSS 전체를 균일하게 물에 녹아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다 PSS가 고농도의 이온의 계면과 만나게 되면은 PSS를 감싸고 있는 물 분자가 크기가 큰 이온 분자에게 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 분자가 PSS층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서 피다 PSS가 이렇게 좀 뭉쳐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피규어 BC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콜린 양이온 분자가 P다 PSS 사이에 끼게 되면서 P'이랑 PSS 간의 상분리가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다 PSS 섬유질의 기계적인 특성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다이나믹 메카니컬 에너시스입니다. 신료에 저장된 스토리지 모듈러스 대비 탄젠트 델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고 이 신료가 고체에 가까운지 액체에 가까운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델타는 가해주는 응력과 그 변형 간의 지연 각도이며 델타 값이 작을수록 고체에 가까운 신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D를 보시면은 음, 피규어 D를 보시면은 그 아이온 리퀴드 1리터가 주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피다 PSS 신료가 고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G는 밴딩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사이클을 10,000번 돌렸음에도 전도성이 잘 유지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 섬유 탄성력을 알아보는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입니다. X축은 그 처음 길이 대비 늘어난 길이이며 이 값이 30%까지 탄성력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 놈은 제작한 섬유질의 표면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XRD를 측정해 본 결과 010 배양에 관한 피크가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서 피라 공액 면이 파이파이 스태킹을 이루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도성 향상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CD2는 AFM 페이스 이미지입니다. C는 PDAPSS를 스핀 코팅한 거고 D는 아세틸콜린을 드롭한 기판 위에 PDAPSS를 스핀 코팅한 겁니다. 마지막 E는 섬유질이 PDAT을 논태핑 모드로 다 관찰을 한 것입니다. 밝은 부분이 PDAT이고 어두운 부분이 PSS입니다. 프리스틴 대비 D를 보면은 확실히 피닷 코어층이랑 PSS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를 보면은 피닷층이 더더욱이 응집돼서 확실하게 상분리가 일어났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I로 섬유질의 피닷 PSS를 디도핑한 결과입니다. 피규어 AB는 PEI가 어떻게 피닷 PSS를 디도핑시키는지 원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PEI의 아민기가 물에 녹아서 소화되어 플러스를 떼게 되고 이 N 플러스 양이온이 PSS를 정전기적으로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PSS가 P닷을 도핑시키는 효과를 감소시키고 PEI 처리된 P닷 PSS 섬유질의 전도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D는 N에 대한 N 아민에 대한 XPS, E는 S에 대한 XPS 데이터입니다. 피규어 D에서 PEI 처리된 섬유에서 N 플러스에 관한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규어 E에서 디도핑 처리를 했을 때 PSS 에너지가 약해진 반면 P닷 에너지의 시프트는 보이지 않아서 PEI가 P닷이 아닌 PSS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규어 F는 라만 분광법 결과입니다. 1400대의 파장은 퀴노이드와 벤젠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파장대에서 청색 편의를 보인 것을 보아 PEI 디도핑을 처리를 했을 때 피닷과 PSS 간의 결합력이 느슨해지고 들뜨게 돼서 파장대가 시프트 됐다고 고찰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G는 그 UV 분광 결과입니다. PEI 농도를 높였을 때 전도성을 덜 지니게 되는 폴라론 내지는 그 솔리톤에 관한 흡수 파장을 지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규어 H랑 그 I는 NaCl을 0.1몰 그 전해질로 만들어서 제작한 섬유 피닷을 워킹 일렉트로드 삼아가지고 임피던스랑 캐패시턴스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피규어 H에 나와 있는 일반화된 회로에서 섬유 피닷이 캐패시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에서 디도핑 처리된 섬유랑 섬유 피닷이랑 그렇지 않은 섬유 피닷의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 임피던스 타입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작은 주파수에서 저항 크기가 작은 것을 보아 전극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PEI를 리니어한 형태와 가지가 달려있는 형태로 각각 디도핑 처리를 했을 때 그 볼루메트릭 캐패시턴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본 건데 프리스틴 피다 섬유질의 경우 볼루메트릭 그 캐패시턴스가 154 페르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확인되었으며 디도핑 처리를 했을 때 40 페르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제작한 섬유질 둘 다 포로스가 있고 두께감이 있어서 전압 축적하는 능력이 괜찮고 소자의 전극 그리고 뭐 아니면 액티블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섬유 피닷을 가지고 이제 섬유질 형태의 OECT를 제작을 할 건데 일단 이게 제작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제작한 섬유질 위에 패터닝된 포토큐레이블 폴리머를 놓고 마스크랑 UV를 이용해서 일종의 엣징을 가해서 그 액티브 레이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일렉트로라이트 하나 올려놓고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쓸 또 다른 그 섬유질을
그림처럼 십자가로 겹쳐지게 올려둡니다. 이렇게 제작한 섬유질 형태의 OCT 전기적 성능은 이렇게 나왔는데, 섬유 형태의 PWS가 높은 볼루메트릭 캐패시턴스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가 최대 한 19 마이크로,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는 PEI 기도핀 처리를 해준 섬유질 기반 OCT의 그 전기적 성능인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디도핑을 가하게 되면 전압 축적 능력이 낮아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트랜스 컨덕턴스가 비교적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은 기존 피넛과 다르게 인스몬트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PSS 영향을 PEI가 부분적으로 잡아먹게 되면서 일반적인 P타입 반도체랑 같은 양상을 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두 개의 OCT를 엮어가지고 인덕터로 제작한 결과입니다. 근데 인덕터 부분은 사실 제가 공부를 덜 돼서 설명을 좀 똑바로 못 드리겠는데, 피규어 DE의 경우, 이게 오른쪽 Y축 개인 같은 경우는 가해준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입니다. 이게 디도핑 처리된 섬유 피다끼리 엮어서 만든 인스터의 경우에는 개인이 더 작은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디도핑 돼서 전도성과 그 트랜스 컨덕턴스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음, 네,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온 리퀴드 계면에서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피다 PSS를 젤화시켜가지고 섬유를 뽑아낼 수 있었고, 폴린 아세테이트가 이제 그 생체 친화성이랑 적합하다는 부분에서 더 앞으로 응용력이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도성 섬유가 높은 그 괜찮은 OCT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볼루메트럴 캐패시턴스가 증가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EI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그 컨덕티브 파이버를 디도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좀 반도체적인 양상도 보일 수 있다고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상이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요? OCT 패브리케이션 과정, 네. 그 소스 드레인 사이에 원래 그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건가요? 연결이 안 돼야 된다고요? 소스 소스 드레인 드레인 사이에 사이에? 원래 반도체로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한 건가요, 지금? 다시 한번 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네. 그냥 섬유질, 저 마우스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 아무튼 요 섬유질이 그냥 일자로 휘어져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그 포토 큐레이블 폴리버를 위에 올려가지고 그 포토 레지스터처럼 올려가지고 패터닝을 해서 액티브 레이어를 형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다 핀스를 전극이면서 반도체로 좀 동시적으로 썼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무슨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일렉트로라이트 삼아가지고 위에 얹고 그 섬유 형태의 피닷을 다시 얹어가지고 게이트 형태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큐레이블 폴리머로 이렇게 그거 조금 틈을 한 개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네,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올리면은 그쪽 영역이 네, 이제 반도체처럼 된다. 그건가?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 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기, 콜린 아세테이트? 케미컬 스트럭처? 그, 혹시 있나요? 아,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음, 아, 이거 성문이가 봐야 되는데. 지금 설문이 보고 보여줘야 있습니다. 되는데. 아, 성문이 있구나. 예, 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있었구나. 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할게요. 네. 들리시나요? 네, 그 모든 들려요. 컴퓨터가 콘클루, 됩니다. 네. 결론 앞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거요? 네. 여기에 A랑 그 BC 피규어 부분에 있어서 그 작동 원리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헐, 저희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 더 이걸, 해와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네. 제 딴에서 이거 해본다고 네. 해봤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인덕터들은 그 네. 시모스 형태로 하나는 N타입, 하나는 P타입 이렇게 연결해서 뭐 네. 출력을 1볼트로 주면은 입력을 1볼트로 주면은 출력을 0볼트로 줘서 입력 신호가 일정한 경우에는 계속 이제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소자가 인덕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작동 모드가 똑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덕터랑 좀 달라가지고 사실 요거는 이야기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딴에서 조금 이해한 게 있긴 한데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서 쉽사리 말을 못 드린다는 점 제가 공부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잠깐만요. 네? 누구세요? 오민재입니다. 아, 예.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만든 소자를 어떤 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뭐, 활용을 네. 했을 때 뭐 장점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음, 뭔가 파고는 못 드리겠는데, 이 논문에서 디스커션 부분이나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게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생체 적합성이 있는 이온액으로 만들었으니까, 조금 생체에 이렇게 반창고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소자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인덕터로 연결해서 어쨌든 좀 좋은 괜찮은 성능이 나왔으니까, 어, 생체에 부착할 수 있는 또 인덕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잘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섬유질이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 혹시 OST 패브리케이션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저 하이드로젤을 저거 섬유 사이에 넣음으로써 게이트 일렉트로드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음, 게이트 일렉트로드라는 게 이제 위에 새로 얹어놓는 저기 십자가 네. 세로로 새로 얹어놓는 그걸 게이트 일렉트로드 쓴 것 같고 그거랑 소스 드레인 그 액티브 라이어 사이에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끼워 놓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 젤라틴 사이에 양옆에 저 두 개가 소스 드레인인 건가요? 네네. 그 사이에는 이제 앞에 그 UV 쏴가지고 액티브 레이어 칭을 해서 일종의 액티브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제 피닷이 그 액티브 레이어이자 약간 전극이자 이렇게 쓰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 그 소스 드레인 게이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됐나요? 혹시 저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여기서 방금 지금 그 용어 정리를 하나만 조금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인버터 이미지에서 계속 인덕터라고 하셨는데, 인덕터인지 인버터인지 한 인버터, 번만 좀. 인버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인버터는 아마 수도 인버터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같은 걸 쓰는 걸 수도 인버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서 그 아까 네. 포토, 그러니까 UV를 쏴서
애칭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때 제가 밑에 그림상 보기에는 A번 도식에 포토 큐어러블 폴리머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저 폴리머로 그 파이버를 일종의 보호를 하고 애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 혹시 그 애칭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친 방법이요? 방금 IPA인가요? 제가, 네? 저기 혹시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그냥 포토 큐어링을 하고 나머지를 애칭해내는 건가요? 음, 아니요, 요 녀석을, UV를 숄트 타임 이렇게 쏴가지고, 다 네. 한 녀석을 IPA로 씻어낸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정확히 어떤 방법을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어차피 PSS로 어떻게든 파이버를 만들자고 난리 부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저 네. PSS를 저렇게 그 코애귤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저게 애칭이 쉽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애칭을 했나 싶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음,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 이거 내가 설명해 줄게, 성문아. 네, 교수님. 이거 저기 포토 큐어러블 폴리머가 이제 빛을 받으면은 그쪽 부분은 이제 경화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토 마스크 보면은 가운데 부분은 가려져 지금 있으니까. 가려져 있지. 네, 그래서 이제 빛 쏴가지고 UV 큐어링이 된다라고 화살표로 돼 있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 부분 이제 빛을 안 받은 부분은 결국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큐어링이 안 되고. 그 부분을 만들 때 IPA로 그냥 씻어내, 씻어. 아, 그렇습니까? 씻어내면은 이제 UV 그 뭐야, 포토 큐어러블 폴리머 그거 경화 안 된 부분은 이제 IPA로 날아가겠지.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스 드레인에 해당될 수 있는 그 파이버가 노출이 그 되는 거고. 노출이 되는 거니까 네. 그 노출된 부분에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한 방울 드랍해 놓고 거기 위에 이제 다시 지네들이 만든 저기 피다 파이버로 파이버. 컨트롤을 하겠다. 어,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다 파이버 가지고. 그게 다다. 여기서 딱히 애칭이라고 하는 건 없고 그냥 이제 물로 씻어낸 저 IPA로 그 어, 포토 큐어러브 폴리머 이제 씻어낸다 그거지.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제가 지난주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그, 저 비슷한 방식으로 코애귤레이션을 해서 PSS 파이버를 만들었었는데, 그 파이버가 그 솔벤트 레지스트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날렸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 해서. 네. 아, 그렇네. 그럼 그런 부분은 저 예지가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논문 읽은 거 기반해서. 그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논문에 특별한 메소드 없이 그냥 IPA로 클린업했다는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논문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저는 끝났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음. 음, 쓰시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